허영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발표를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키나 락스는, 마키나가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 락스가 이제 바이가 아니라 락앤롤의 락스에서 머신 인텔리전스, 즉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 광의의 제조, 그리고 좀 넓게는 여러 산업 분야들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자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한국의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도 이제 7년차 정도 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내외 선도 제조기업들이랑 제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들을 많이 협업을 했고, 세보니까 한 80건 정도를 시도와 배포까지를 포함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저희 회사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겪은 어떤 스마트 제조 혁신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코스모랑 올해 이제 시도했었던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좀 되긴 하는데 저는 딱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발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랑 코스모가 왜 이런 형태의 것들을 저희 혹은 AI 기술을 가지고 시도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것들이 구현돼갖고 실제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여기 계시는 이제 제조기업인 수요기업분들이랑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AI를 공급하는 공급기업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적용된 얘기들이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기업이나 서비스에서 어떤 식으로 유사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유의미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제조24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나라의 중소제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많이 고민해서 발표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행관리하면서 얻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중기부랑 코스모 아는 데이터 형태들로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요기업들이 잘 소비할 수 있을까가 이 고민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전달체계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기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정책 사업들, 그것들의 특성들, 과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지금 예를 들면 저희도 그런데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온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프로액티브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AI 하면 이제 POC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를 해보는 게 올해 저희가 했던 것들이고요. 근데 단순 POC보다는 워낙 데이터 양도 많고 실제 사용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시범 서비스 정도까지의 수준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한 이유는 가깝게는 이제 정책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이 중기부가 제공한 여러 형태의 정책 사업들이나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들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중기부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나눠져 있는 여러 기관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 사업들을 다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챗GPT를 이용하듯이 단순 대화형으로 UI나 대시보드에 제약 없이 쉽게 이제 다 찾아보는 것들을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사업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한 진입 장벽들을 해소하고 적절한 이제 수요기업들이 적절한 정책 사업들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조금 더 이것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실제로 수요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이후에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런 생성AI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해서 지원 체계까지 조금 더 효율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은 중간에 이행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검수를 위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AI 기반으로 자동화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런 생태계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해주고 이런 플랫폼에서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제조 기업들이 쓸 수 있는 AI 솔루션을 중소벤처기업부나 코스모에서 다 제공해주는 건 아니죠. 결국은 공급 기업들이 매칭이 되고 다양한 기업들이 실제로 이 장 안에서 잘 협업이 됐었을 때 시너지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최종적인 이미지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최근에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은 굉장히 잘 유명해져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고 젠슨왕이 이제 작년 말에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죠. 많은 기업들 실제로 챗GPT 같은 것들을 기업 내에서 쓰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GPT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걸 답변해 주는 것처럼 기업의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 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에이전트를 잘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 형태의 에이전트, 생성형 AI들을 적용을 해서 얘네들이 서로 협업하게 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게 하는 기술들을 넣게 되고요. 단순히 DB에 있는 것들 말고 예를 들면 공급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DB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급기업의 정보들이 있지만 해당 기업이 최근에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을 발표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죽어있는 DB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까지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어떤 실시간성이나 정보의 최근성 관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한 문서를 통해서 누군가는 검수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축적되고 쌓여지는데 그 문서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단순히 MS 워드를 가지고 이제 분리수를 쭉 한 것들을 LLM한테 학습을 시키고 물어보면 굉장히 잘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테이블이나 이미지가 들어간다든지 문서 형식이 복잡해지면은 생성AI들이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할 거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답변의 품질과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라고 좀 교과서적이긴 한데요. 저희도 이제 너무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영업 비밀이니까 좀 배제해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들은 단순 하나의 큰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GPT가 이제 OSS 같은 것들을 내놓고 오픈소스 쓸 수 있는 큰 모델을 내놓긴 하지만 하나의 모델이 실제로 지능형 에이전트가 해야 될 어떤 태스크를 엔드투엔드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진행이 돼야지 완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러면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파서, 비정형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 특화된 에이전트, 그 다음에 또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에이전트, 응답을 생성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이 각각의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또 이 답변의 내용들을 점검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형태들로 기능들을 구분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의 큰 모델, 120B가 됐건 최근에 나온 200B 같은 모델들을 가지고 모든 태스크를 해결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는 시도들을 저희도 해보긴 하는데 모델이 AI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잘하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얘가 뭔가를 잘못했었을 때 큰 하나의 모델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걔를 튜닝하거나 검증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 때 있어서 태스크들을 분리하고 각각의 태스크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들로 접근을 하게 되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주셨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DB상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결국 생성형 AI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 때 핵심적인 부분들은 생성 AI가 어떤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는 저 벡터 DB를 잘 만드는 거고요. 저 벡터 DB를 AI 모델의 성능 제한에 맞춰서 얘가 잘 조회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도메인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문서의 컨텍스트를 이해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기능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큰 모델을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GPT가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거나 이 시스템도 앞으로 이제 계속 진화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최초에는 모놀리틱한 구조가 굉장히 구현하기 쉽긴 하지만 확장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태스크들을 나누고 태스크에 맞게 시스템 구조를 만들고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구조들에 대한 특정 모듈들이나 기능들을 개선하는 형태들로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부의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이용한다라는 그 시나리오들을 잘게 쪼개서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해야 되는지를 잘 나누고 그런 각각의 태스크들을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어떻게 이제 조합하면은 답변이나 혹은 이제 답에 해당하는 대응을 잘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DB를 조회하는 애 이런 기능들을 나눠서 리딩 에이전트, 뭐 여러 형태의 에이전트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인데 결국 저런 독립적인 에이전트들을 만든 다음에 리딩 에이전트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했었을 때 그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해서 어떤 시퀀스로 에이전트를 돌려서 답변을 만들지에 대한 그 플로우를 생성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런 화면인데요. 화면만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앞에 복잡한 얘기들을 먼저 드린 게 화면만 보시면 아 이거 그냥 GPT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익숙한 화면이죠. 오픈AI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게 이제 잘 작동이 돼서 유의미한 답변을 만들고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본다고 했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랑 코스모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했었을 때는 홈페이지 상에 여러 화면들을 드릴다운해서 들어가서 봐야 되거나 아니면 코스모의 누군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이런 GPT의 챗 UI 화면상에서 이제 불러와서 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PT가 보여주는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용자들은 어떤 질문들이나 요청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 관리들을 할 수 있고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답변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답변에 하에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는 연관 질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의 퀄리티를 체크하기 위한 사용자 피드백들을 받고 그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서 에이전트는 조금 더 좋은 답변을 하기에 조금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 산출물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깜깜무소식으로 얘가 이제 답변을 띡 줬었을 때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아시거나 잘 모르거나 이제 궁금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옆에 보여주게 됩니다. 중간 산출물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제공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코스모가 갖고 있는 진행 협업 서비스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정책들에 대한 질의응답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사업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라고 했었을 때 그런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AI의 생성 기능들을 가지고 쓰는 부분들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고민이 필요한 게 이것까지 자동화하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 이제 그런 과정, 전체 과정에서 답변 출처 같은 것들을 적용해 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똑같은 적용 사례들을 지금 기업들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회사 안에 있는 어떤 뭐 마케팅 머티리얼 같은 것부터 설비나 공정에 대한 매뉴얼, 레시피, 혹은 그런 이제 문서화된 정보들이 아니라 코드 레벨이나 이런 것들도 저런 형태들로 만들어서 조회해갖고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맨파워를 증강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8년 전 정도에 7년 전에 이제 창업했을 때 그때는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시기도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딥러닝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딥러닝을 하려면 결국은 A부터 Z까지 딥러닝이 똑똑해지게 한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 맞게 딥러닝을 적용한다고 하면 해당 기업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생성형AI가 갖고 온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지능이 있죠. 근데 그 지능을 가지고 뭔가 참조할 수 있는 걸 보고 얘기하면 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샷 퓨샷이라고 얘기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히 구현해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실제로 AI 적용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AI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면은 뭐 모든 AI는 아니고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이제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서는 지금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용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 정도 이용해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제조AI라고 하는 정책 사업과 맞물려서 여러분 각자의 기업들이 수요 기업으로서 공급 기업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어떤 방식들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용하시게 될 거고요.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서 이 어떤 플랫폼 내지는 이제 소통의 장이 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축적된 정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질문들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답변들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어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공장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정부 지금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의 DB랑 코스모의 DB 있는 것들을 가지고 스마트 공장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쭉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 사업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더 알아야 되는지 연관 질의들을 해주게 되고요. 그런 이제 이 사람의 질문 의도랑 맞는 것들을 찾을 때 관련된 조회된 어떤 이제 내용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되게 단순한 시연이어가지고 그것까지 보여주지 못 드렸는데, 스마트 공장 사업을 찾아줘라는 질문 자체를 할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줘야 됩니다. 이미 이 사용 이력들을 보면은 질문을 하는 수요 기업이 어떤 업종에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는 AI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업종과 그 정도 규모에 맞는 정책 사업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정책 사업을 찾는 것도 복잡하긴 한데, 그 정책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공급 기업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게 MES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싶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 공급 기업인데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기업을 만나고 싶지만 또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기업이 뭐 수백 개가 있어도 그 중에 누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분야를 누가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공급 기업을 추천해주고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스마트 공장 사업의 연관선에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우리 업종, 내가 하려고 한 요 라인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딘지를 물어보면 제가 정보를 조회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저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 거는 여기에 적용된 생성형 AI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코스모랑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상에는 이미 저런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공급 기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했었었고 그때 과제 평가가 어떻게 나왔었고 이런 기업들이 다 있죠. 똑똑한 그 생성형 AI는 그 데이터를 조회해가지고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알루미늄 가공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를 찾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몇 개의 회사들을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저는 회사를 찾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급 이력에 대한 정보들 외에 최신의 그 회사의 사항들은 이제 웹크롤링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불러와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단순하게 저런 형태 표로 정리해가지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세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공급기업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수요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정책 사업들을 찾고 많은 공급기업들을 찾게 되고 반대로 이제 공급기업들은 실제로 코스모나 중소벤처크의 DB상에서 올라가는 정보들 그 다음에 결국 공급기업을 찾을 때 찾게 되는 그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들을 조금 더 최신화하고 업데이트하는 형태들로 노력하게 되면은 실제로 정보의 그 불투명성이나 비대칭성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조금 더 이제 적절한 사업 기회에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업 계획서 초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성AI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서 기똥차게 잘 만듭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형태의 사업 계획서들이 있어서 이미 다 그것들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시범 사업에서는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과거의 사업 계획서들을 학습해서 그 양식들을 이해한 애가 기본적으로 내가 수요기업의 담당자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기본 정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자연의 줄글 형태들을 얘기해 주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마치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답안지를 GPT로 내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수요기업의 고민의 영역으로 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구현했던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려면 이 목적의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 구성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각각의 세부 목차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일정한 양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양식을 불러오거나 과거에 잘 했던 양식을 보여주면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던스를 주는 정도까지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연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저희가 같이 한 이유는 다양한 정부 사업들이 결국은 제조기업들, 중소제조기업들의 AX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중소벤처그룹이나 코스모 자체도 AI 조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런 것들을 내년 빠르면 내년 뭐 늦어져도 내후년 나오게 됐을 때 이제 많이 써보시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것들이 초기에는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써보시면서 피드백을 주시게 되면 실제로 GPT-같이 굉장히 똑똑하고 좋고 유용한 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의 케이스는 정책 사업들을 찾아보는 일종의 대화형 서비스, 지식 검색 서비스를 만든 케이스인데 똑같은 아까 보였던 구조에서 얘가 조회하는 데이터를 우리의 어떤 설비의 공정 문서 혹은 설비의 매뉴얼, 유지보수 이력 이런 형태들로 바꾸면 동일한 형태들로 이런 정보들을 조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의 딥러닝 시대와 다르게 우리 기업이 데이터를 A부터 Z까지 다 학습시킬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없어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